다만입니다. 더 시장입니다. 어제의 장은 그저께 상승분을 상당히 많이 반납하는 장. CNN은 트럼프 미군 동원 이란 핵시설 타격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의 직접 개입 대비해 이란도 중동 미군 기지 타격 채비. 현재의 상황을 좀 정리해보자면 미국의 참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벙커 버스터를 고려하고 있다. 근본 전쟁의 이유는 이란이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함이었으며 핵기지 포르도는 지하 깊숙한 곳 벙커에 있으며 현재 이란의 핵기지 포르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벙커 버스터는 GBU-57이라고 그것은 미국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미국이 참전을 해야만 이 GBU-57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결사 항전의 의지가 있으며 정말 끝까지 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이란이 항복을 하지 않으면은 GBU-57 이 벙커 버스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는 최악의 결론으로 다다르게 된다. 이란은 무조건 지금 항복을 해야 돼요.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항복을 하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큰 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다. 그런 우려로 지금 어제 장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포지수는 다시 뉴트럴로 돌아왔네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푸드앤크롭션도 이와 같은 저점에서의 횡보를 보여줘야 되는데 다시 우려스러운 0.7 좋지 않습니다. 금일의 일정은 새벽 3시에 미국 금리 결정, 예보는 4.5, 당연히 동결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파월의 기자회견, 나스닥이 현재 약간의 추세가 꺾일랑 말랑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개미들이 숏에 상당히 많이 타 있다. 미리 눈치를 챈 거죠. 그럼에 따라서 월가의 세력은 요것을 이제 내리자니 숏을 탄 개미들의 계좌에 돈을 벌어다주는 사태가 오는 것이고 올리자니 개미들이 붙질 않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 파월의 입에 시장의 방향을 맡겨버린 것이죠. 파월 네가 결정해라. 오늘 새벽에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연내 금리 인하 두 번을 예측하고 있는데 한 번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시장은 공포에 질리면서 호들갑스럽게 조정장의 첫날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약간의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준다고 하면 뭔가 시장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50대 50에서는 웬만하면은 베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일이 휴장이죠. 파월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약 한 1시간 반 정도 장이 이어지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내일이 휴장이다. 선물시장은 열리긴 하지만 그 쉬는 하루 동안 시장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US100 나스닥 지수 삼각쇠기를 이탈한 후에 좀 좋지 않게 저점을 좀 낮추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4시간 봉을 보면은 삼각수렴을 여기서 이제 이탈한 거죠. 장대 음봉으로 이탈을 하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삼각수렴 상단 저항선을 맞고 다시 한번 내리고 있다. 길게 보면은 검정색 하단, 두 번째 검정색 하단, 세 번째 검정색 상단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는 추세에 있다. 나스닥이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면 이 검정색 추세선 상단을 좀 뚫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현재는 시장의 모멘텀이 많이 줄고 천장은 좀 막혀 있는 듯하고 하방은 많이 열려 있으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숏에 타거나 아니면 매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매도를 하거나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월의 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측은 불가하지만 파월이 긍정적인 발언을 해서 4시간 봉상 이 검정색 라인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의 길은 열려 있지만 급격한 추가 상승이 아닌 나스닥의 최고점 부근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러나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 또는 오늘 밤에 전쟁이 좀 더 심화된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검정색 하단선을 이탈하게 된다. US100 나스닥 지수 기준 21,300포인트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조정장으로 진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벤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TQ 검정색 저항을 맞고 야간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좋지 않은 상황.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모델 Y 일주일간 생산 중단 악재가 좀 뜨면서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 테슬라의 지지선은 201선 308달러가 되겠고요. 201선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충격파가 올 수 있는 것이죠. 주가의 우상향과 우하향을 결정짓는 그 경계선이 이 파란색 201선입니다. 주가가 201선을 이탈한 후에 쭉 내리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했지만 20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내린다. 다시 한번 올랐지만 20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내린다. 201선을 돌파하자마자 급등. 그리고 최근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싸우면서 201선을 크게 이탈했으나 다시 한번 화해를 하면서 201선을 돌파했지만 21선 저항을 맞고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201선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됐습니다. 201선에서 지지하지 못하고 308달러 라인에서 지지하지 못하고 또 내린다.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좀 아픔을 맞게 되는 순간.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만 추매를 해야 되는 순간 20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계속 하락폭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기 매매자의 경우에는 일단 손절하고 추후를 노려봐야겠죠. 엔비디아 145달러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뚫지를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는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도 225달러가 저항인데 저항을 명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윗꼬리로 마무리.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지지선으로 그어드렸던 라인까지 왔습니다. 이 지지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 좋지 않은 상황이 오게 된다. 단기 매매자들은 이 지지선인 225달러를 확실하게 이탈하는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역시나 대응을 해야겠죠. 속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지선은 한 18달러 부근에 있다. 21선에는 계속적으로 반등이 좀 나왔다. 근본에도 21선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21선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역시나 단기 매매, 반등분을 먹고 매도를 하는 단기 매매만 유효합니다. 21선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게 아니라 이 반등분만 먹는 거예요. 그게 단기 매매. 구글 좋은데 이 저항선, 빨간색 저항선을 다시 한번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죠. 구글의 매수 타점은 21선 170달러 초반, 애플은 억지로 그어놓은 상승 추세선 지워버렸습니다. 이탈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애플은 194달러를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탈하게 되면은 180달러대까지도 열리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애플은 좀 위험하다. 전혀 모멘텀을 받고 있지 못하다. 나스닥이 올랐을 때도 내렸고 나스닥이 내리니까 앞장서서 내린다. 하락 채널이면은 상단, 하단, 상단, 하단. 다시 한번 상단을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상단을 갖지 못하고 쭉 내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상단으로 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쭉 내렸다. 그리고 상단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쭉 내렸다. 계속 이렇게 지금 살 생각인 것 같은데 애플은 안전한 매매를 추구했을 시 검정색 하단에서만 매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빨간색을 이탈하면은 추세가 완전히 꺾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빨간색 선의 가격은 194달러. 숏의 보조지표. 숏이 이제 반등을 좀 할 만도 한데 이때도 반등을 할 만했죠.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터치하고 우물이 해소되는 구간. 여기서 반등을 조금 하긴 했어요. SQQQ도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고 약간의 반등을 좀 하긴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그런데 현재 숏에 개미들이 너무 많이 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스토캐스틱의 파동이 숏의 마지막 스토캐스틱 우물의 파동이라고 봤는데 현재 우물이 이제 다 해소되었고요. 오늘 밤 파월의 입으로 숏이 반등을 하느냐 더 내리느냐 다시 한번 스토캐스틱을 우물을 만드느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숏은 단타로만. 저도 약간 일부 비중, 아주 좀 적은 비중이긴 한데 숏에 해지로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현재 나스닥의 상방이 좀 많이 막혀 있는 듯하여 조금만 넣었어요. 키움전사의 ETF 순매수는 테슬라. 종목이 테슬라밖에 없는 건 아닌데 왜 우리 키움전사들은 한국의 키움전사들은 테슬라에 이렇게 목을 매느냐. 적당히 좀 사야 테슬라가 좀 가벼워지고 그래야 반등이 오는데 현재 너무 테슬라에 집중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코인의 공포지수도 뉴트럴. 코인베이스 일봉입니다. 코인베이스는 21선을 다시 한번 이탈했다.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코인베이스가 이 검정색 라인을 이탈한다고 하면 코인베이스를 그냥 매도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코인베이스 2배 코닐 레버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너무 가성비가 안 나와서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었어요. 현재 수익권이긴 한데 너무 효율이 안 나온다. 일단 좀 지켜는 보겠는데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더의 차트가 좀 위험해졌습니다. 저항선을 돌파했다. 파란색 위로 캔들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했죠. 지금 올라왔고 동시에 이 저항선을 돌파했다. 저항을 맞고 좀 내려주기를 바랬으나 돌파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좋지가 않다. 왜냐하면 테더로 코인을 사는 건데 테더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코인을 매도한다는 뜻이니까 코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인을 추매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좀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21선을 이탈하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 오늘은 약간의 좀 반등을 하고 있으나 21선 저항을 받는 거죠. 주의해야 될 구간이고요. 게더리움도 이 파란색 지지선 맞고 반등 이 파란색 지지선을 지금 현재 맞았습니다. 맞고 반등을 해주면 좋은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추세 이탈입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지지받았던 빨간색 지지선마저 동시에 이탈하는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게더리움은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사요나라. 파월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은 제일 먼저 쫄아서 반응하는 쫄보들의 종목인 게더리움이 선봉장이 돼서 내릴 수가 있으니 오늘 밤 게더리움의 추매는 상당히 신중하게 50대 50인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존에 약간의 수익 중인 이 보유자만 홀딩을 하든지 결정을 하시고 신규 매수는 좀 보류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더 시저스 멤버십에 새롭게 최근 들어서 좀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시장의 최신 정보와 시장의 변곡점 그리고 제 매매 노하우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미장의 어떤 단기 매매 그리고 국장의 단기 매매로 약간의 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단타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장기호 멤버십에서는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미장이 계속 고점 횡보를 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고 조정의 트리거가 나오면 상당히 큰 폭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만 해야 될 상황. Don't stop investing.
결국에는 모든 전쟁, 상당히 많은 전쟁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걸 극복하고 S&P는 올랐던 거죠.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스닥의 중장기적인 추세가 꺾이는 트리거는 금리다. 금리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시고, 전쟁으로 인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그것은 매수 기회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채권 금리의 상승이나 금리 인하가 빠그라진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해지니 그 점을 항상 유의하시어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